자, 이제 46페이지 취득세 비과세 별표 3개. 최근에 비과세 계속 물어봅니다. 비과세가 뭔지 아시죠? 과세 안 하겠다. 위에다가 필기합니다. 열거주의라고. 열거주의라는 것은 열거된 거, 열거되었을 때만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열거되어 있지 않으면 취득세는 과세. 자, 1번 국가, 지자체 등의 취득입니다. 꼭 이해해 두시는데, 이 건물을 대한민국 국가가 취득했습니다. 취득세는 비과세. 또 이 건물을 지자체가 취득했더라. 취득세 비과세. 그런데 2번에 외국 정부 동그라미. 외국 정부가 취득하면 상호주의입니다. 자, 인문과정이니까 좀 왔다 갔다 해볼까요? 이 건물을 미국 대사관이 취득해볼까요? 이 건물을 미국 대사관이 취득하면 과세다 비과세다? 아직 모릅니다. 미국 대사관이 이 건물을 샀을 때 취득세를 과세냐 비과세냐, 이거 알기 위해서는 미국 다녀와야 됩니다. 갑니다. 여기는 미국. 미국에 건물이 있습니다. 미국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대한민국 대사관이 취득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비과세를 해줍니다. 다시 한번, 미국에 있는 건물을 대한민국 대사관이 취득했을 때 비과세 줍니다. 다시 가야 되겠죠? 여기는 대한민국. 이 건물을 미국 대사관이 취득했더라. 그러면 우리 비과세 받았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면 된다? 비과세. 이런 걸 뭐라 그러는가? 상호주의. 그럼 만약에, 다시 미국이죠. 미국의 건물을 대한민국 대사관이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과세를 한다고 볼까요? 과세? 그러면 대한민국이라서 대한민국에 있는 건물을 미국 대사관이 취득하면 우리도 과세. 이런 걸 뭐라 한다고요? 상호주의. 그러니까 쉬운 말로 그 나라에서 비과세하면 우리도 비과세 해주는 것이고, 그 나라에서 과세하면 우리도 과세. 이런 걸 뭐라 하는가? 상호주의. 자, 2번은 귀속 또는 기부채납의 동그라미. 나중에 공법 시간에 조금은 들으실 겁니다. 준비하시고, 이 건물 소유자가 갑이라고 볼까요? 그러니까 갑이란 사람이 이 건물을 샀습니다. 취득세 과세다 비과세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갑이란 사람이 이 건물 샀어. 취득세는 과세죠? 그런데 그 사람이 조건을 답니다. 내가 이 건물을 사는데 10년 동안은 내가 쓰겠다. 10년 지나서 국가한테 기부하겠다. 그런 조건을 취득하는 것을 뭐라 부르는가? 기부채납. 자, 그러면 지금 당장은 갑이 샀는데 10년 뒤에는 국가나 지자체로 귀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비과세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좀 치사하게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이 건물을 살 때는 10년 지나서 내가 국가에다가 기부할 거야 라고 해서 비과세 받았는데, 나중에 갔더니 얘기합니다. 나하고 못하겠다고. 그럼 취득세는 과세. 10년 지나서 나한테 돈 달라고 합니다. 그때 쓰는 말이 반대급부. 이때는 과세. 그래서 2번에다가 별표 쳐놓으시고, 한 번만 이해해 두시면 문제 나와서 다 맞춥니다. 기부채납이 뭐라고요? 열심히 설명드렸는데, 내가 건물 샀어. 10년 뒤에 기부할 조건으로. 그럼 취득세는 비과세야. 어차피 국가나 지자체로 귀속될 거니까. 나중에 나 못하겠어 이렇게 말한다든지 돈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괘씸하지 않습니까? 취득세는 과세. 3번은 신탁. 그러면서 가로속에 밑줄 쳐볼까요? 신탁법에 따른 신탁. 거기 밑줄.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가 병행되었다.
이때만 비과세입니다. 주의하실 것은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은 과세고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과세. 살짝 넘겨도 됩니다. 4번은 환매권 행사인데 아마 공시법 시간에도 나올 겁니다. 그런데 요 법에 의한 환매권 행사할 때만 비과세입니다. 역시 가볍게 넘겨도 되고 5번의 별표 임시건축물 동그라미 대표적인 케이스 모델하우스. 여러분 모델하우스 다 아시죠? 이번에 모델하우스를 신축합니다. 우리 세법에서는 조금 있다가 없어질 거니까 그때는 취득세를 비과세합니다. 그래서 임시건축물이니까 취득세는 비과세. 근데 문제는 모델하우스를 신축했는데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도록 철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과세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 모델하우스 신축했다. 우리 세법에서는 임시건축물이니까 일단은 뭐 해주고 비과세. 근데 지켜봤더니 1년을 초과했습니다. 취득세는 과세. 그러면 나중에 나올 거 1년을 초과했더라 그러면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본인이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인가? 60일 이내 신고 납부. 그리고 세율은 무조건 2% 적용합니다. 2% 옆에다가 페이지 적어볼까요? 페이지 43페이지 적어놓으시고 이제 한 큐에 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보니까 43페이지 저 위에 3번 세율의 특례. 세율의 특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표준세율 빼기 2%. 또 하나는 2%. 지금 2%짜리 먼저 암기하자. 2% 이름은 중과 기준세율. 우리 법존에는 10개가 넘게 있습니다. 다 암기할 수는 없고 우리 시험에서는 4개에서 왔다 갔다 출제합니다. 그 첫 번째는 개수. 개수가 뭐였죠?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 엘리베이터 가서는 경우고 두 번째는 토지의 지목 변경. 임야 산을 깎아서 대지로 바꿨다. 세 번째는 과점주주. 지분 비율은 50% 초과. 최초는 모두 증가된 경우 증가분. 다만 설립 당시 과점주주는 납세 의무가 없다. 그 밑에 4번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 이제 양쪽 연결하시면 되겠죠. 모델하우스 신축했다. 모델하우스 취득세는 일단은 비과세. 그런데 1년 초과하도록 철거 안 하고 있더라. 취득세는 과세가 돼. 그러면 1년 초과한 날로부터 60일 내 본인이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세율은 무조건 2%. 확인됐죠? 다시 원위치. 그러면서 취득세 비과세 46페이지인데 지금 5번 임시건축물 취득 모델하우스 보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사치성 재산 동그라미. 임시건축물인데 그 임시건축물이 사치성 재산에 속할 때는 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다 과세합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요령. 임시건축물 나왔다. 무슨 단어 찾아라. 사치성 재산 있냐 아니야. 사치성 재산 아니면 비과세고 사치성 재산이면 무조건 과세. 그 밑에 6번 공동주택의 개수. 시가 표준액이 9억 이하인 공동주택 개수할 때는 취득세를 비과세합니다. 대신 건축법에 따른 대수는 제외를 합니다. 제외가 의미하는 것은 취득세, 과세. 그리고 7번은 옆에다가 가볍게 보자. 상속 개시 이전에, 그러니까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폐차, 차량 초과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을 상속받으면 취득세는 비과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에 대한 얘기인가? 취득세, 비과세. 크게 보시는 겁니다. 1번은 국가나 지자체가 이 건물 취득했다, 비과세고, 외국 정부는 상호주의. 그 나라에서 과세면 우리도 과세고, 그 나라에서 비과세면 우리도 비과세. 2번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했다, 비과세인 거 아시겠죠?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말을 바꿉니다. 못하겠다고. 아니면 반대급부, 돈을 달라고. 이때는 취득세, 과세. 3번은 신탁인데 신탁법에 따른 신탁 등기가 되었을 때만 취득세, 비과세고. 4번은 환매권 행사, 그 법에 의한 거.
자, 5번 임시건축물 어떤 사례 기억하라고요?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 신축하면 취득세는 비과세야. 그런데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해서 취득세는 과세. 그런데 임시건축물이 사치성 재산일 때는 취득세는 무조건 과세야. 그리고 6번은 공동주택의 개수, 7번은 상속개시 이전 거. 기출문제 풀어볼까요? 언제 문제다? 올해 문제. 올해. 그래서 올해 특징 중에 하나가 가장 짧게 출제했습니다. 문제 짧지 않습니까? 어디에 동그라미? 취득세 문제야.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거. 똑같은 말은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그럼 요약집 46페이지 맨 위에 취득세 비과세죠? 키워드 열거된 것만 비과세고 열거되지 않은 것은 취득세 과세. 처음에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찾는 연습해 볼까요? 1번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 이하짜리입니다. 요약집이 있습니까? 몇 번에? 6번 공동주택의 개수. 그중에 1번 시가표준액이 9억 이하인 거. 취득세는 비과세. 비과세. 자, 2번 형제 간의 부동산을 상호 교환하더라. 과세다 비과세다? 찾는 요령 46페이지 어디 봐도 이런 말 없죠. 열거돼 있지 않으니까 취득세는 과세. 심지어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 양도세에서 교환을 했을 때는 양쪽 사람 모두 다 양도세 내고 취득세 내는 거였다. 3번은 직계 존속으로부터 거저는 주택을 증여받습니다. 찾는 요령은 46페이지에 취득세 비과세 이런 말 없죠. 열거돼 있지 않으니까 취득세는 과세. 잠시 직계 존속이 누구죠? 나를 기준으로 아버지, 할아버지, 윗대로를 하는 거. 아버지로부터 거저주택을 증여받습니다. 취득세 내는 거 아시죠?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수증자. 취득 시기는 계약일.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야 된다?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항상 예외는 상속밖에 없다. 4번 파산 선고로 인해서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열거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으니까 취득세는 과세. 이거 보시면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 아니 올 처음 만났을 때 파산은 한 사람 살려주기 위해서 비과세라며. 그거는 양도세가. 자, 어떤 사람이 사업을 했는데 실패해서 파산 선고 받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 재산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경매나 공매로 넘기는 사람은 양도세, 비과세. 대신 그걸 취득하는 사람이 있겠죠. 취득세는 과세. 그러니까 파산 비과세. 그럼 큰일 난다. 파산 선고로 인해서 넘기는 사람은 양도세가 비과세야. 취득하는 사람은 취득세 과세고. 5번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찾아볼까요? 46페이지 3번의 신탁. 그중에 동그라미 1번.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 과세. 참고로 납세 의무자는 누구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주택조합이 샀어. 뭘로? 해당 조합원용으로. 납세 의무자는 조합원. 과세. 이렇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푸는 요령, 취득세 비과세 문제 나왔을 때는 열거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얘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47페이지. 취득세 다 끝냈고 등록 면허세 가볼까요? 여러분 그 취득세는 몇 문제 출제한다고요? 3문제. 등록 면허세는 1문제. 어떻게 한 문제 공부할까요? 통과시킬까요? 공부하실 겁니까? 네. 그러면은 몇 분 공부하실 겁니까? 시간은? 저한테 10분만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공부해서 한 문제 맞추더라. 가성비 짱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야, 등록면허세는 한 문제밖에 출제 안 해. 그러니까 나는 포기할 거야. 그러면 안 된다. 그 한 문제 때문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대신 한 문제니까 공부할 시간은 적게 잡아라.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자, 칠판을 보시면 갑이 땅을 들고 은행에 갔습니다. 은행에 왜 갔을까요? 돈 꾸러. 그래서 갑이 땅을 들고 은행 가서 돈을 꿉니다. 은행은 갑에게 5억 원을 꿔줍니다. 그러면서 저당권을 설정하더라. 공부하셨죠? 네. 저당권 왜 설정하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나중에 이 사람이 돈을 안 갚더라 그러면 토지가 경매나 공매에 붙였을 때 우선순위 확보하고자 하는 게 바로 저당권이죠. 준비하시고 이런 저당권을 설정하면 등록면허세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걸 매년 출제합니다. 다시 한번 등록면허세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키포인트는 무엇인가? 키포인트 잘 들으시는 겁니다. 등기부등본에 적히면 냅니다. 등록면허세 언제 낸다고요? 등기부등본에 적히면 낸다. 말을 바꾸면 등기부등본에 안 적히면 낼 필요가 없다. 요거 기억해라. 그러면 등기부등본에 적히는 경우 내는 거죠? 왜 내야 될까? 여러분, 등기는 어디다 신청합니까? 등기소에다가. 등기부등본에 내가 적는 거 아니죠? 등기소에서 적어주지 않습니까? 그 적어주는 서비스 받으니까 내라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런가?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다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등록면허세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판단 기준이 뭐라고요? 등기부등본에 적히면 내는 것이고 안 적히면 낼 필요가 없다. 준비하시고 공시법 실력 뽀록 날 겁니다. 은행은 갑에게 5억 꿔주면서 토지에다가 저당권 설정합니다. 저당권은 등기부등본에 적힌다 안 적힌다? 적히죠. 표제부, 갑구, 을구 어디에 적힙니까? 을구에 맞췄습니다. 결론 등록면허세 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내야 된다. 왜? 등기소에서 적어주는 서비스 받으니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공시법 시간에 공부할 때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다 진도 나갔죠? 등기 권리자는 어떤 사람이죠? 뭐 진도만 나갔네요. 진도만. 저처럼 똑같이 합니다. 등기 권리자는 이런 사람. 필기 안 하실 겁니까? 등기 의무자는 이런 사람. 쉽게 풀어가겠습니다. 등기 권리자란 등기를 했더니 등기부상에서 권리가 증가되는 사람. 등기 의무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부상에서 권리가 감소되는 사람. 그래서 항상 등기 권리자 그러면 이거 기억해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등기부상에서 자기 권리가 증가되는 사람을 등기 권리자, 감소되는 사람이 등기 의무자. 그러면 등록면허세 누가 납세 의무자인가? 이런 사람. 왜? 등기부상에서 자기 권리가 증가되니까 대가로 세금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든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항상 누굴 찾는가? 등기 권리자 찾아라. 되시겠죠? 자, 그러면서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는 누가 하는가? 납세 의무자가 합니다. 그러면서 등기소 가기 전에 꼭 어디부터 가는가? 구청부터 갑니다. 구청에 색깔 칠하시고. 요 사례 꼭 기억하는 겁니다.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등기 권리자가 하면서 어디 가서 한다고요? 구청에 가서. 그리고 요 부분은 아까 취득세에서 이미 끝났네요. 신고가 뭐라고요? 신고서 작성해서 제출한다. 구청에다가. 그럼 공무원이 뭐 준다? 세금 내라는 납부서 준다. 그걸 들고 은행 가서 돈을 내는 거. 그게 바로 납부. 그러면 요거 하나 필기할까요? 은행에다 돈 냈습니다. 은행에서 나한테 뭘 주죠?
영수증. 요거 꼭 기억해라. 영수증 받았죠? 그리고 어디 가는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소에서는 이 사람 세금 냈네. 그래서 등기부등본에다가 적어주는 겁니다. 요 절차만 기억하면 다 끝납니다. 그러면 키포인트, 지금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는 등기가 끝나고 나서 신고 납부입니까? 아니죠. 등기소 가기 전까지 신고 납부해야 된다. 그래서 2번이 키포인트죠. 언제가 신고 납부인가? 등록을 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 다 끝났습니다. 별거 없네요. 이 절차 꼭 기억해라. 참고로 저는 여태까지 제가 뭘 샀을 때 등기는 제가 직접 합니다. 셀프 등기. 그래서 왜 그런가? 저도 직접 해봐야지만이 강의할 때 자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한 큐에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꼭 기억하실 것은 등록면허세 내느냐 안 내느냐 판단 기준. 등록면허세 내느냐 안 내느냐 판단 기준이 뭐라고요? 등기부등본에 적히면 내야 돼. 왜 내야 되는가? 등기소에서 적어주니까 서비스 받는 대가로. 그리고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누군가? 등기 권리자. 등기 권리자는 등기를 했을 때 등기부상에서 권리가 증가되는 사람. 그리고 등기소 가기 전에 어디부터 가야 된다? 구청에. 등록면허세 신고하고 납부하러. 따라서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 납부인가? 등록을 하기 전까지. 좋습니다. 지금부터 실력을 마음껏 뽐내시길. 갑이 아파트 10억짜리 갖고 있습니다. 을이 이 아파트에 8억 원을 지불하면서 전세를 들어갑니다. 갑 아파트 10억짜리다. 을은 전세 들어가면서 전세금 8억 냈다는 얘기죠? 을이 불안한 게 뭘까요? 전세금 오르는 것도 불안하겠지만 나중에 내 전세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걱정되겠죠. 그래서 공시법 시간에 공부하기를 그러한 전세금을 보호하고자 뭘 설정하죠? 전세권을 설정하죠. 예?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셨을 겁니다. 자, 준비하시고 전세권 설정. 등록면허세 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판단 기준이 뭐라고요? 등기부에 적히면 내는 것이고 안 적히면 안 낸다. 적힌다 안 적힌다? 적히죠. 구체적인 것은 표제부, 갑구, 을구. 그중에 어디? 을구에. 등록면허세 내네요. 준비하시고 납세 의무자는 누구? 갑이다 을이다? 항상 납세 의무자는 등기 권리자. 전세권 설정하면 누구의 권리가 증가되죠? 을. 이 사람을 전세권자라 부르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등기소 가기 전에 어디부터 들러야 된다? 구청에. 구청에 가서 등록면허세 신고하고 은행에 가서 납부한 다음에 영수증 받을 겁니다. 그걸 첨부해서 등기소에 가서 적어달라 신청한다. 따라서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 납부인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잘하시는데요? 네. 확실히 이렇게 빨간 날 모여서 공부하니까 집중이 더 잘 되죠. 가끔 일요일 날 한번 할까요? 네. 전 1년 중에 일요일 날 하는 것은 딱 하루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1일 특강. 네. 또 여러분 이렇게 잘하시니까 한 단계 올라가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 사람 나중에 이사 갑니다. 전세금 받아서. 그러면 전세권 등기부에서 지워야 되겠죠. 그런 걸 뭐라고 부르죠? 말소 등기. 말소 등기. 빨간 색깔로 합니다. 주말, 죽이란 단어 쓰면서 등기부에다가 이렇게 적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말소 등기. 나중에 공시법 시간에 공부하실 겁니다. 준비하시고 말소 등기. 등록면허세 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흔들시면 안 됩니다. 등록면허세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판단 기준이 뭐라고요? 적히면 내는 것이고 안 적히면 낼 필요 없다. 분명히 말소 등기는
이렇게 표시한데도요. 등기부분에 적힙니다. 낸다 안 낸다? 낸다. 낸다. 적히니까. 그 다음 문제. 납세 의무자는 누구? 지금 말소 등기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는 권리 증가되는 사람. 전세권이 없어지더라 그러면 누구의 권리가 증가되죠? 갑. 납세 의무자. 그러면 갑이 갈 곳은 구청. 구청에 가서 등록면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죠? 그럼 세금 냈으니까 영수증 받았겠죠? 그 영수증 들고서 어디 가야 된다? 등기소에 가서 요거 하나 그어달라고 한다. 절차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말소 등기 요거 어려운 일일까? 쉬운 일일까? 여러분 쉬운 거니까 제가 계속 긋고 있겠죠? 네. 그래서 등록면허세 얼마씩 내라는가? 한 건당 6,000원씩 내라고 합니다. 무슨 등기할 때요? 말소 등기할 때. 자, 이때 한 건, 두 건을 뭐라 그러는가? 종량세. 6,000원을 정액세라 하는데 시험엔 출제 안 합니다. 네. 그거 나중에 설명드리면 되고. 그럼 박 똑같네요. 네. 조금 전에 한 문제 틀리셨습니다. 네. 민법 다녀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만 가자고요. 네, 그래도 말 꺼냈으니까. 근데 뭐야? 민법 시간에 전세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거. 확정일자. 확정일자. 을이 아파트에 전세 들어가면서 전세권 설정하자니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아끼기 위해서 확정일자 받습니다. 다 아시죠? 네. 준비하시고 확정일자 받습니다. 등록면허세 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안 낸다고요? 왜요?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된대도요. 등록면허세는 적히면 내. 등기부등본에 안 적히면 안 내. 전세권은 적혀. 등록면허세 내야 되는 것인데 확정일자는 등기부등본에 안 적혀. 안 내. 예? 예.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참고로 확정일자는 어디 가서 받죠? 동사무소요? 이름 바뀌었습니다. 주민센터. 주민센터라고. 또는 저기 구청에 가서. 그러니까 항상 어떤 문제가 나오든 등록면허세는 등기부분에 적히느냐 안 적히느냐.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쉬는 시간에 저한테 질문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전세권하고 확정일자의 차이점 뭐냐고. 여러분 앞으로 부탁드리는데 그런 거 저한테 묻는 거 아닙니다. 민법 선생님한테. 대신 제가 아는 범위. 전세권은 물건이요. 확정일자는 채권. 물건은 아무한테나 다 주장할 수 있고 채권은 상대방이 정해져 있다. 좀 잘 알고 있는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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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그 밑에 거 요거까지만 설명드려 볼까요? 요 색깔 똑같이 칠해놔라. 2011년 1월 1일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비교해 드립니다. 판단 기준은 2011년 1월 1일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옛날에 취득세가 있었고 등록세, 면허세가 있었습니다. 등록세는 취득과 관련된 게 있었고 취득 관련 없는 게 있었죠. 이러던 것을 2011년 1월 1일부터는 취득세와 등록세 중에 취득과 관련된 것을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바꿨는가? 취득세. 그리고 등록세 중에 취득 관련 없는 것과 면허세를 통합해서 등록 면허세 이렇게 통합했습니다. 한 번만 이해해두면 1년 편할 겁니다. 아니 나중에 합격하신 다음에 일하실 때도 평생 써먹을 겁니다. 올해는 몇 년도죠? 2019년. 이것보다 오른쪽인 건 아시겠죠? 네. 갑이 상가를 삽니다. 상가를 10억 주고. 그럼 이 사람은 상가를 사가지고 자기 명의로 등기하겠죠. 여러분 거다. 여러분이 상가 사가지고 등기할 겁니다. 준비하시고 무슨 세금 내야 될까요? 그러니까 상가 10억 준 다음에 내 명의로 등기해. 무슨 세금 낼까? 취득세. 또 등록 면허세. 그러면 큰일 난다.
상가를 10억 주고 산 다음에 자기 명의로 등기하더라. 취득세만 내면 다 끝난다. 취득세만 내면 다 끝납니다. 취득세 표준세율 몇 프로? 42페이지 42페이지 맞겠죠? 네. 갑이 상가를 10억 주고 샀다. 자기 명의로 등기한다. 취득세만 내면 다 끝납니다. 40페이지 표준세율 몇 번 칸? 6번. 상가를 10억 주고 샀으니까 유상승계 농지가 아니다. 4%. 되시겠습니까? 등록면허세 안 내는 겁니다. 2019년에 갑이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상가를 상속받았습니다. 취득세 납세 의무자 상속인. 그러면 상속받아서 자기 명의로 등기하겠죠. 내야 될 세금 취득세. 또 등록면허세 안 냅니다. 취득세만 내면 다 끝나는 겁니다. 취득세 표준세율은 42페이지 몇 번? 1번의 상속 2.8%. 등록면허세 안 내는 겁니다. 2019년도에 어머님한테 증여를 받아볼까요? 상가 10억짜리 증여받아서 자기 명의로 등기합니다. 그러면 무슨 세금 내는가? 취득. 물론 증여세 내고 취득세 내고 등록면허세 안 냅니다. 취득세 표준세율은 몇 프로? 42페이지에 증여는 두 번째 있죠. 3.5%. 틀 꼭 잡으시는 겁니다. 인문가정에. 야, 그럼 등록면허세는 뭔가? 아까 은행에서 내가 땅을 담보로 돈 꺼오더라. 저당권 설정하겠죠. 저당권 설정하면 취득과 관련된 겁니까? 아니다. 내 땅이야. 은행이 나한테 돈 꿔주면서 내 땅 위에다가 저당권 설정한대. 취득과 관련 없는 거죠. 무슨 세금 낸가? 등록면허세.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0.2% 내라고 합니다. 등록면허세.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제가 더 설명드릴까요? 여러분 2000년도에 뭐 하고 계셨죠?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이제 19년이 지나네요. 네. 저 그때 시험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다음 연도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애를 낳습니다. 네. 일단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때 상가를 10억 주고 샀다가 볼까요? 그 당시에는 취득세 2% 내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시절에는 너무 좋은 게 취득세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2%. 그리고 자기 명의로 등기할 때 등록세 내라고 했습니다. 취득과 관련된 것은 등록세 2%. 자, 그런데 나중에 한번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땅을 샀다. 취득세 2% 냈죠? 등기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결론은 자기 마음입니다. 공시법 시간에 잠깐 나오겠지만 잔금 치는 날부터 60일까지 등기하라고 합니다. 그럼 살다 보니까 60일이 지나서 하더라. 과태료 내면 됩니다. 따라서 등기는 자기 마음. 그럼 이 사람이 2000년도에 땅을 사서 취세 2% 냈죠. 상가 사가지고 등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2019년도에 저 상가를 팔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자기 명의로 등기해야 되겠죠. 파악되십니까? 그러면 2019년도에 새롭게 취득한 겁니까? 그건 아니죠. 2000년도에 취득했어. 등기 안 하던 것을 지금 와서 등기한대. 이미 취득한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때는 무슨 세금 내는가? 등록 면허세 내래. 그러면서 옛날에 안 냈던 세율 2% 내라는 얘기입니다. 비교 2019년도에 상가를 내가 10억 주고 샀어. 2019년도에
상가 10억 주고 사가지고 내 명의로 등기하더라. 그럼 무슨 세금 내면 되는가? 취득세 4%. 왜? 옛날에 내던 취세 2%와 등록세 2% 합치니까 4%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로 조금 전에 2019년도에 아버님 돌아가셔서 상속받았죠? 상속받아서 내 명의로 등기하더라. 취득세만 내면 다 끝납니다. 표준세율은 2.8%인데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아버님이 돌아가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 취득세 2% 내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자기 명의로 등기할 때 등록세를 냈었는데 0.8% 내던 시절이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그런데 아버님 돌아가셔가지고 취득세 2% 냈는데 등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보시면 아버님 옛날에 돌아가셨는데 등기 안 한 상태로 계속 있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와서 그걸 팔려고 합니다. 팔 때쯤 되면 자기 명의로 등기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 등기하더라 새롭게 취득한 겁니까? 그건 아니죠. 이미 2000년도에 돌아가셨을 때 취득한 거다. 등기를 할 때 취득과 관련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무슨 세금 내라? 등록면허세. 그러면서 옛날에 안 냈던 0.8% 내란 얘기입니다. 조금 감 잡히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2019년도에 어머님한테 증여받았다. 내 명의로 등기하겠죠? 2019년도입니다. 그럼 취득세만 내면 다 끝납니다. 3.5% 등록면허세 안 내는 거죠? 그런데 2000년도에 증여를 받았다고 볼까요? 이 당시 증여받았을 때 취득세는 2% 내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자기 명의로 등기할 때 등록세 1.5% 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취득세 2% 냈는데 등기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에 와서야 자기 명의로 등기한다고 볼까요? 그럼 지금 등기할 때 새로운 취득은 아니죠. 기존에 취득한 거 등기할 뿐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무슨 세 내는가? 등록면허세. 그러면서 옛날에 안 냈던 1.5%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201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내가 취득해서 내 명의로 등기할 땐 무슨 세금만 내면 되는가? 취득세 다 끝난다. 등록면허세 내는 건 아닙니다. 그 경우는. 네. 이상하게 딴 데서 공부하시다가 나중에 저한테 묻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가서 일하실 때 선량한 그 시민들한테 이상한 얘기합니다. 시민들이 얘기합니다. 나 이번에 땅 2019년 사는데 아파트 사면 이제 중개사분들한테 무슨 세금 냅니까? 그랬더니 그 중개사분들이 취득 등록세 낸다고 하더라고요. 또는 취득 등록면허세. 다 틀린 말이다. 무슨 세금 내야 된다? 취득세. 그러면 손님 중에 어떤 분이 얘기할 겁니다. 어디선가 등록면허세 나오던데 그건 뭐냐고 하면 뭐라 답변하면 되겠죠? 아주 옛날에 취득했던 것을 등기 안 하던 것을 지금에 와서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이 뭐다? 등록면허세. 그리고 옛날이든 지금이든 내가 은행에서 돈 꼬오더라 저당권 설정하겠죠? 그는 취득과 관련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옛날이든 지금이든 똑같이 등록면허세 내는 거다. 확인됩니까? 네. 전세권 설정한다. 등록면허세 냅니까? 왜 내죠? 등기부에 적혀. 등기소에서 적어주니까 서비스 받았어. 대가로 내. 전세권 설정, 등록면허세 내는 거죠. 취득세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저당권 설정하는데 취세 내는 거 아니다. 무슨 세금 낸다고요? 등록면허세. 끝. 등록면허세 끝. 되시겠죠? 네. 자, 기출문제. 언젠가는 제가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얘가 깨끗해지는 그 시절이 오겠죠. 재작년 문제.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한 사항을 공부해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등기 등록부상에 기재된 명의자는 등록면허세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일 먼저 어디에 동그라미? 취득세 문제다, 재산세 문제다, 등록면허세다. 얘부터 찾아라. 그리고 항상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어디를 묻고 있는가? 등록면허세인데 납부할 의무, 납세 의무자. 내 머릿속에 스치는 것은 등기 권리자. 따라서 등기 등록을 받는 등기 등록부상에 기재된 명의자 맞고. 2번
부동산을 등기하려는 자는 과세 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를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한 지자체장에게 신고 납부해야 된다. 일단은 등록면허세 문제죠. 뭐가 기억나야 될까요? 구청. 등기소 가기 전에 난 어디부터 들러야 된다? 구청에. 왜? 등록면허세 신고하고 납부해서 영수증 받아서 등기소 가야 되니까. 그래서 중요한 얘기,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인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야 등기를 하기 전까지. 풀리십니까? 네, 좋습니다. 자, 한 장 넘겨서 이제 48페이지. 재산세로 가볼까요? 재산세는 몇 문제? 세 문제. 첫 번째, 지방세입니다. 기초지자체인 시, 군, 구청으로 가고, 확정이란 말은 세금 계산 누가 할 거냐? 아까 재산세 그러면 꼭 기억하실 단어, 우편함. 집에 갔어. 우편함에 재산세 거기서 나와 있어. 내가 한 거 아니네요? 지자체가 있죠. 그때 쓰는 말이 보통 징수. 아까 공부한 거 가산세는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겠죠. 대신 거기서 받았는데 거기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안 내. 그럼 뭘 덧붙이는가? 가산금. 자, 48페이지 핵심일 재산세 과세 대상 별표 3개. 무엇에 대해서 재산세 과세할 것이냐? 5가지겠습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그 중에 주택 칸의 별표. 주택의 별표. 재산세 과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됩니다. 그리고 선박, 항공기는 이렇게. 큰 제목만 기억하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택에 왜 별표 쳐놨는가? 요 그림 꼭 기억해라. 그림에 보시면 위에 뭐가 있죠? 집이 있다고요? 건물, 밑에는 땅. 그래서 우리가 주택일 때는 주택용 건물과 부수토지를 통합해서 과세합니다. 토지와 건축물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대신 주택을 뺀 나머지는 토지 따로 계산하고 건축물 따로 계산합니다. 그럼 보실까요? 토지 칸에 뚫어지게 보면 땅입니다. CF 주택의 부속 토지가 뭘까요? 주택의 부속 토지는 주택 건물 밑에는 요 땅. 요 땅은 제외. 어느 칸에서? 토지 칸에서. 뭘로 과세하니까? 주택으로. 똑같은 얘기, 건물인 거 보이시죠? CF, 주택용 건물. 얘는 뭘까요? 주택에서 요 건물. 요거는 제외. 어느 칸에서? 건축물 칸에서. 뭘로 과세하니까? 주택으로. 요거 꼭 기억해라. 오늘 수업은 한 2시가 좀 넘을 것 같습니다. 2시가. 여러분 지금 편하실 텐데 저는 지금 막 속이 탑니다. 시간은 계속 가고 있고 할 거는 지금 좀 남아있고. 따라서 시험장 갔을 때 요거 꼭 연상해라. 주택인지 아닌지. 재산세에선 얘 모르면 다 틀립니다. 주택일 땐 같은 색깔이네요. 주택 뺀 나머진 색깔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인가? 주택일 때는 건물과 토지를 합쳐서 계산합니다. 대신 주택을 뺀 나머지 상가가 되겠네요. 위에 있는 건물은 건축물로 과세하고 밑에 있는 땅은 토지로 과세합니다. 꼭 기억하자. 그러면 필기하시면서 우리가 있는 이 건물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서울특별시 종로구입니다. 준비하시고 재산세 세금 계산 누가 합니까? 자, 이 물건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다. 재산세 계산은 내가 하진 않겠죠? 그때 이때 지자체 그런 것보다는 종로구청. 종로구청에서 재산세 계산할 때 위에 있는 것은
건축물로. 이 건물 밑에 있는 거 땅은 토지로 각각 계산하는 겁니다. 대신 주택일 때만 토지 건축물을 합쳐서 계산한다. 잠시 뒤에 문제 풀 겁니다. 자, 그 밑에 개별과세와 합산과세.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역시 했던 건데 다시 해볼까요? 자, 어떤 사람이 A라는 것과 B라는 것 두 개 갖고 있습니다. 개별과세라는 건 A 1000에다 10% 곱하니까 100이 나오고 B 1000에다 10% 곱하니까 100이 나오네요. 각각 계산해 놓고 두 개 합칩니다. 그때 쓰는 말이 개별과세 200이 될 것이고, 합산과세는 A, B 두 개에 대해서 세금부터 계산하진 않네요. 먼저 합칩니다. 그리고 밑에다는 10%, 초과하는 부분은 20%. 그러면 100에 200이니까 합치니까 300. 이제 여러분 차례. 개별과세가 뭐다? 그래도 영어부터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A 따로 계산, B 따로 계산 200 기억하시면 되고, 합산과세는 A와 B를 합쳐 그리고 초과 누진세 중에 300. 합산과세는 개별과세보다 세금 더 내죠. 왜요? 초과하는 부분 높은 세율 과세니까. 되시겠죠? 남자 반대말, 여자. 개별과세 반대말 합산과세. 합산과세 반대말은 개별과세. 그러면서 표 위로 올라가 볼까요? 주택 칸에 별표 쳐놨죠. 그리고 옆에 보니까 개별과세 별표. 첫날 설명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종로에 A란 주택과 B란 주택 두 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세 세금 계산 누가 하는가? 종로구청. 어떻게 하는가? A 따로 계산, B 따로 계산 해서 고유서 보낸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개별과세. 혹시 취지 기억나십니까? 그런 거, 그렇죠. 서민. 재산세는 서민들이 내는 세금이야. 그런데 주택을 두 개 갖고 있을 때 들 수 있으면 세금 부담을 적게 해줘야 돼. 정답은 무엇인가? 각각 계산하는 개별과세. 그렇게 기억하는 게 낫겠죠? 제일 걱정되는 거. 아니, 조금 전엔 통합한다며. 걔랑은 지금 다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A주택이 이렇게 돼 있고 B주택이 이렇게 돼 있다고 볼까요? 그러면 세금 계산은 A 따로 계산, B 따로 계산하는 건데, A주택에서는 토지와 건축물을 합쳐서 계산, B주택도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계산. 통합과 합산과세는 지금 다른 말입니다. 네. 자, 그 다음 상가 건물 두 개 갖고 있다고 볼까요? 정답은 뭔가? 개별과세. 취지 기억나십니까? 우리 상가 살 때까지 고생 많았다.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재산세는 세금 부담을 적게 과세해서 개별과세. 대신 토지는 달라져. 농지 같은 경우 우리한테 꼭 필요하니까 세금 적게 과세해야 돼. A 따로 계산, B 따로 계산, 개별과세고, 나대지는 놀리는 땅이죠. 세금 많이 과세되니까 합산과세. 시험장 갔습니다. 갔는데 재산세는 개별과세냐 합산과세냐 이렇게 문제 나왔습니다. 뭘 확인해라? 다시 한번 시험장 갔다 재산세 개별과세인지 합산과세인지 그런 문제 나왔다. 그러면 뭘 묻고 있는지. 과세 대상. 주택 그러면 서민 적게 개별과세. 상가 건물 고생 많았어 적게 과세. 토지는 무슨 땅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확인됐죠? 올해 시험 문제.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올해 기출 문제입니다. 뭐 나머지 사항은 그렇고 3번 지문.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 의무자별로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주택의 과세 표준을 합산하여 주택의 세율을 정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지금 요약집은 48페이지 보고 계시죠? 거기에 칸에다가 개별과세, 합산과세 맨날 메꾸고 있더라. 아무 소용없습니다. 한 번만 이해해 두시면서 시험장 갔을 때 이제 문제 푸는 요령 이걸 더 많이 깨우쳐라. 재산세 문제다. 그중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 뭐가 스쳐갑니까? 서민 세금 적게 해야 돼.
납세 의무자별로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서울특별시 종로구라고 볼까요? 종로구의 주택의 과세 표준을 합칩니까? 아니다. A 따로 계산, B 따로 계산, 합산하여가 틀렸다. 주택은 꼭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나대지에 대해서는 그러면 합산은 맞고. 예. 요 연습을 많이 해둬라. 자, 한 장 넘겨서 49페이지. 핵심 2. 토지의 과세한 구분, 토지의 동그라미, 그리고 별표 3개. 재산세 과세 대상 뭐가 있었죠?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게 뭐라고요? 재산세 과세 대상. 그 중에 토지. 땅에 대해서 공부하자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매년 출제. 의미는 대한민국에 있는 땅에 대해서 다 똑같이 세금 과세할 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세율부터 점차 높은 세율로 차등적으로 과세합니다. 출발할 때는 항상 밑에 거부터 보시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에 땅이 여러 종류가 있겠죠. 그 중에 농지는 우리한테 꼭 필요하죠. 그래서 가장 낮은 세율로 과세합니다. 0.07%. 그리고 목장용지도 0.07%고 임야 중에 공익 목적 임야라고 있습니다. 0.07% 과세합니다. 그 다음으로 과세하는 것은 공장용지. 공장용지가 뭘까요? 저쪽에 공장 보이십니까? 연기 나는 공장 보이겠죠? 건물 밑에 있는 땅. 그런 땅을 뭐라 합니까? 공장용지. 세율은 0.2%로 과세하고 이걸 두 개를 묶어서 저율분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인데 쉬운 말로 상가 보이십니까? 상가나 사무실 건물 밑에 있는 땅을 이렇게 부릅니다.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라고. 상가나 사무실 건물 밑에 있는 겁니다. 그 시험장 가면 13글자가 똑같이 나옵니다.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3글자. 계속 발음해라.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세율은 0.2에서 0.4까지 3단계 총을 정하는데 또 이름을 뭐라 봐 그런가? 별도 합산. 그 다음으로 과세하는 것은 나대지. 나대지가 뭔지는 아시죠? 놀리기 있는 땅. 그리고 임야로 과세. 0.2에서 0.5%까지 3단계 총회수율. 이름은 무엇인가? 종합합산. 그리고 골프장에 땅이 있겠죠? 그거 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4% 과세합니다. 이름이 무엇인가? 고율분리.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땅에 대해서 낮은 세율로부터 점차 높은 세율로 이렇게 차등적으로 과세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 순서 마음에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제 시험 공부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마음에 맞춰야 됩니다. 낮은 세율부터 점차 높은 세율. 자, 그런데 입문과정이다 보니까 제가 기본 개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 의미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소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농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가장 낮은 세율로 과세합니다. 근데 세법에서는 가끔은 고기도 먹어야 될 거 아니냐. 목장용지 낮은 세율로 과세합니다. 근데 문제는 생쌀 먹을 수 있습니까? 밥해 먹어야 되겠죠. 밥하기 위해서는 밥솥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밥솥 만드는 공장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쌀을 갖고 밥해 먹죠. 근데 중간에 쌀이 떨어지거나 솥이 고장납니다. 그러면 쌀을 사러 시골까지 갔다 와야 되고 솥 사러 공장까지 다녀오긴 너무 힘들겠죠. 가까운 곳에 이마트 같은 곳, 마트 밑에 있는 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생쌀 갖고 밥해 먹고 조달이 용이하죠. 그럼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나대지에서 가볍게 운동하시고 이미야 기초체를 닦아서 그 다음 골프장 다녀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순서 파악해야 되고 나는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산업을 분류할 때 농업은 1차 산업, 공업은 2차 산업, 상 같은 서비스업은 3차 산업 이렇게도 기억해라.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할 건데 요 단어 입에 패라. 조일분리, 별도합산, 종합합산, 고일분리. 계속 읽어야 됩니다. 조일분리, 별도합산, 종합합산, 고일분리. 입에 패야 된다. 그리고 분리과세. 분리과세는 낮은 세율로 과세는 조율이 있고 높은 세율로 과세는 고율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연습해 볼까요? 칠판에서 나대지 어디 있습니까? 종합합산. 계속 읽어보자. 나대지는 종합합산. 농지는 초일분리, 초일분리. 공장용지, 초일분리. 같은 초일분리라는 단어 쓰는데 세율만 차이가 납니다. 상가 건물 밑에 땅이 있네요. 상가 건물 밑에 있는 땅 13글자로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계속 읽어야 된다. 이름 무엇인가? 별도합산, 별도합산. 잘 하시는데요? 찬물을 끼얹겠습니다. 여러분 단독주택 갖고 계시죠? 단독주택. 단독주택 건물 밑에 땅이 있을 겁니다. 그 땅은 조일분리다, 별도합산, 종합합산, 고일분리. 어디에 속한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맞춰야지 된다. 나 단독주택 갖고 있어. 그 밑에 땅이 있어. 그 땅은 조일분리, 별도합산, 종합합산, 고일분리. 어디에 속한다? 답하면 안 된다. 조일분리, 별도합산, 종합합산, 고일분리는 뭐에 대한 얘기? 토지. 요 얘기. 단독주택 어디에 숨어 있다? 주택에. 지금 우리 이해하고 있다. 근데 지금 단독주택 밑에 있는 거 넷 중에 하나 답하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다. 항상 기억하실 거 주택은 토지 건축물을 합쳐서 주택 뺀 나머진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 한 번 더 해볼까요? 골프장에 갔네요. 골프장. 클럽하우스 보이십니까? 어디 있죠? 뭐 곤지암 쪽에 있다고요? 그런 게 아니고 요중에 골프장에 갔어. 클럽하우스 건물이 있어. 건축물. 골프장에 땅 보이죠? 그 땅은 토지. 토지는 중에 고율분리. 예? 준비하시고 여러분 고급 주택 갖고 계시다면서요. 고급 주택. 그 밑에 땅이 있죠. 그 땅은 조일분리, 별도합산, 종합합산, 고율분리. 어디에 속한다? 이제 안 넘어가시네요. 야, 고급 주택이니까 세금 많이 내야지. 이렇게 나만의 세법 만들지 마시고 이 주택을 뚫어지게 보면 나의 주택, 너의 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심지어 고급 주택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따라서 고급 주택 밑에 있는 땅은 주택으로 과세하는 겁니다. 토지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념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49페이지 사례 잠깐 볼까요? 갑이 땅을 여러 개 갖고 있네요. 재산세에선 이게 기본적인 기본입니다. 자, 갑은 경기도 광명시에 나대지, 농지, 상가 건물 밑에 있는 땅 여러 개 갖고 있고 이 사람은 강원도 원주에도 또 여러 가지 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땅 부자. 준비하시고 재산세 세금 계산 갑이 합니까? 재산세 세금 계산은 납세자가 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가. 그럼 지자체는 경기도청이 한다? 강원도청이 한다? 아니다. 그 밑에 있는 광명시장이, 원주시장이. 왜? 기초지자체인 시, 군, 구에서니까. 저처럼 똑같이 동그라미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광명시 따로 계산하고 원주시 따로 계산하는 겁니다.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광명시에서 재산세 계산할 때 이 모든 땅을 다 합치는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사형제라고 부르는데 조일분리, 별도합산, 종합합산, 고일분리 어디에 속하는가 먼저 따집니다. 찾아볼까요? 나대지는 어디에 속하고? 바로 위에 있다. 나대지는 종합합산. 저처럼 동그라미. 농지 A는 계속 읽어라. 저율분리 세모.
상가 건물 밑에 있는 땅을 얘기하나요? 이건 뭘로 과세하고? 별도 합산. 계속 읽어야 됩니다. 저처럼 네모 쳐놓으시고. 나대지 B는, 그러니까 나대지 A도 갖고 있고 나대지 B도 갖고 있다. 나대지 B는 종합합산 동그라미. 농지 B는 초일분리 세모. 상가 건물 밑에 있는 땅은 별도 합산. 계속 읽어야 됩니다. 네모. 네? 그래서 동그라미냐 세모냐 네모냐 이렇게 구분해 놓고 바로 밑에 봤더니 지금 조금 전에 보신 거 종합합산에 속하는 동그라미였었죠. 나대지 A와 B를 합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세율을 적용합니다. 개별과세다 합산과세다. 아까 개별과세는 A 따로 계산 B 따로 계산, 합산과세는 A와 B를 합치고 세율 중요한데 지금 봤더니 나대지 A와 B를 먼저 합쳤어. 그리고 세율 중요한데 합산과세죠. 합칠 때 어디 것만 합쳤습니까? 같은 광명시에 있는 거. 그때 쓰는 말이 시군별 합산과세다. 이런 단어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별도 합산에 속했던 거 네모 청구했었죠. 상가 건물 밑에 있는 땅 A와 B를 먼저 합칩니다. 그리고 세율을 중요합니다. 역시 개별과세다 합산과세다. A와 B를 합쳤다. 거기에다 세율 중요하니까 합산과세. 그리고 어디 것만 합쳤다고요? 광명시 거. 대신 농지는 A 따로 계산, B 따로 계산하죠. 이게 뭐라고요? 개별과세. 지금 이런 세금 계산을 누가 하는가? 광명시청에서. 그래 놓고서 갑에게 고지서 보냅니다. 그때 쓰는 말이 보통 징수. 그러면서 역시 시험에 나오는 얘기인데 고지서는 한 장으로 보냅니다. 한 장에 어떻게 보내는가? 종합합산 얼마, 별도합산 얼마, 분리과세 얼마 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오늘 집에 갔더니 우편함에 재산세 고지서가 나와 있더라. 거기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세금 내면 다 끝난다. 대충 흐름 파악되십니까? 네. 그럼 똑같이 이번에 원주로 가볼까요? 원주. 계속 불러봐야 됩니다. 상가 부속 토지 C는 뭘로 과세하고? 별도 합산 네모. 나대지 C는 종합합산 동그라미. 농지 C는 초일분리 세모. 상가 부속 토지 D는 별도 합산 네모. 나대지 D는 종합합산 동그라미. 농지 D는 초일분리 세모. 이렇게 구별해 놓는 거죠. 그래 놓고서 바로 밑에 봤더니 어떻게 되는가? 종합합산에 속하는 거. 조금 전에 동그라미 친 겁니다. 나대지 C와 D를 합치고 거기에다가 세율을 정합니다. 시군별 합산과세. 상가 건물 밑에 있는 땅 C와 D를 합치고 세율 중요하네요. 시군별 합산과세. 농지는 C 따로 계산, D 따로 계산, 개별과세. 누가 계산하는가? 원주 시청에서. 고지서 역시 한 장으로 보냅니다. 세 장 보낸다 그러면 틀리는 지문이고 한 장 보내는데 그 한 장에는 종합합산 얼마, 별도합산 얼마, 분리과세 얼마에서 보낸다. 그럼 이 사람은 오늘 집에 갔을 때 광명시에서 나온 납부서가 있고 또 하나가 원주에서 나온 납부서가 있다. 거기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세금 내면 다 끝나는 거다. 따라서 재산세에는 가산세라는 게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고 가산금만 나온다. 그럼 방법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거기서 시험 문제가 왔다 갔다 하면 출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 개념을 어떻게 설명드릴까 생각하다가 49페이지처럼 그런 사례를 제가 개발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어떤 책에도 없는 내용.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분 되게 즐거워하시는데요. 확실히 우리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 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파악되시죠? 네.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참으시면서 한 장 넘겨서 50페이지. 50페이지 핵심 3. 재산세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얼마에 대해서 과세할 거냐 이런 얘기인데 자 1번 토지 동그라미, 건축물 동그라미. 토지 동그라미, 건축물 동그라미. 역시 우리 첫 만남일 때 했었습니다. 시가 표준에게
공정시장가액 비율 70% 곱합니다. 곱하기 자에 현관배치를 하시고, 그리고 지난주에 잠깐 나왔었죠? 시가 표준액 보이십니까 혹시? 시세가 있어. 시가 문제가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일정하게 금액 정해놨어. 통틀어서 뭐라 그러는가? 공시가격. 그래서 그러한 공시가격을 국세에서는 기준시가라 불렀고, 지방세에서는 시가 표준액. 오늘 공부하시는 재산세는 지방세야. 따라서 시가 표준액 이런 말이 나와야 돼. 그러면서 자산별로 용어가 바뀔 수 있죠. 토지는 개별 공시가. 확인되시죠? 2번에 주택 동그라미.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 곱하기 공정시장가액 비율 60%인데 역시 곱하기 자에 현관배치를 하시고, 그리고 말 바꿀 거 다 적어놨습니다. 단독주택일 때는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일 때는 공동주택 가격으로 바뀐다. 그럼 이제 3번 선박 동그라미, 항공기 동그라미.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입니다. 자, 그러면 칠판을 오셔가지고 요 사례 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토지인데 시세가 1억짜리입니다. 그런데 시세의 문제점이 뭐였죠?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한대.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금액 정했네요. 토지의 시가 표준액은 개별공시가. 자, 땅에 있는데 시세가 1억짜리입니다. 개별공시가가 6천만 원짜리더라. 그러면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인 개별공시가 6천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70% 곱합니다. 6, 7은 42. 의미 파악해 볼까요? 시세 얼마짜리인데 1억짜리인데 재산세 과세 표준은 훨씬 더 낮은 금액인 4,200에다만 계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시세 1억짜리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단독주택입니다. 시세가 1억짜리입니다. 단독주택의 시가 표준액 말 바뀔 거 준비하라. 개별주택 가격이 6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인 개별주택 가격 6천에다가 주택은 60% 곱하는 거죠. 66은 36. 다시 한번 보시면 시세 얼마짜리인데 1억짜리인데 재산세 과세할 때는 훨씬 더 낮은 금액인 3,600에다만 계산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 푸는 요령은 50페이지에 여러분이 형광펜 칠해 놓으신 거. 어디에 형광펜 칠했다? 곱하기.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세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시가 표준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곱하기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출제하기를 2019년 30회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 여러분 참 우리 세법이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나 열심히 공부했어. 근데 그게 지문 하나야. 이게 짜증나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한 게 5개 지문에 다 나오면 좋을 텐데. 그래서 재산세 종합 문제인데 5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틀렸죠?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곱해야 돼. 그리고 재산세 문제 풀 때는 토지인지 건축물인지 주택인지 꼭 구별해야 돼. 선박과 옮긴 공부할 필요 없고. 봤더니 주택이야. 주택은 시가 표준액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100분의 70이 틀렸다. 100분의 60. 파악되시죠? 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